예, 저는 이제 오늘 얘기는 우리 책도 재밌는 그로잉업이라는 얘기고요. 이 책은 한양대학교 마케팅 전공이신 홍성태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홍성태 교수님이 시리즈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이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이것이 브랜딩이다. 이거는 뭐냐면 뭐에 대한 책이냐면 어떻게 해주면 나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느냐, 그 나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책이 나음보다 다름. 그러니까 차별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게 나음 다른다 이 컨셉에 관련된 얘기고, 그다음에 다음 세 번째 책이 배운다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배운다움, 배민다움, 배달의 민족이라는 스토리인데 스토리를 하면서 그럼 업의 본질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이게 다음에 대한 얘기고, 네 번째 이제 시리즈작으로 이제 오늘 얘기할 그로잉업은 키움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그래서 LG 생활 건강을 샘플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이 책의 제일 좋은 장점은 엄청 재밌어요. 근데 오늘 이 재밌는 책을 저는 좀 딱딱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압축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책을 사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 건강, 저도 뭐 LG 출신이긴 하지만 LG 생활 건강이 그렇게 각광받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뭐냐면 흔히 얘기하면 치약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이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면 넘버원 브랜드가 없었어요. LG 생활 치약 해봐야 뭐 더 하고, 화장품은 그 강력한 우리 옛날엔 태평양, 지금은 아모레퍼시픽. 그 회사가 강력한 브랜드잖아요. 거기서 항상 밀리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잘한다는 느낌 못 들었는데, 2005년도에 차석영 부회장이 부임한 이후에 15년 동안 동안에 엄청난 혁신을 했어요. 15년 동안 보통 회사가 좀 좋았다 나빴다 했는데 15년 동안 아주 계속 성장을 했고, 아주 그것도 강력하게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넘버원 브랜드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인 뭐 이런 시리즈 제품들이 나왔는데, 차성영 대표가 어떻게 혁신했는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혁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오늘 이 책보다 처음 와서 코카콜라가 LG 건지 몰랐어요. 아셨어요? LG가 샀더라고요. 한국 코리아 포트를. 미국 코카콜 산 게 아니라 한국의 총판을 샀는데, 그것도 다른 회사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M&A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이익만 1조. 대단한 수준이죠. 이익만 1조를 하는데, 그래서 차석영 부회장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뭐냐 했더니, 우리는 잘하는 게 없어요. KU 한 방이 없어요. 그럼 뭘 했어요? 계속 우리는 그냥 잼만 날려요. 잼만 이렇게. 톡톡톡 잼만. 뭐 했어요? 잼 날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 분명히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 홍성태 교수님이 고외 임직원 20명을 인덱스한 인터뷰를 따고, 그 다음에 차정용 부회장님 다시 인터뷰 따고 해갖고 이 회사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노베이션과 리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혁신하면 이노베이션이잖아요. 혁신하면 거의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와 같은 거고, 리노베이션은 좀 개선하고 좀 수선하고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LG생활건강은 리노베이션 전략을 씁니다. 계속 개선, 계속 빠르게, 계속 업무 개선을 빠르게 하고, 스피드 경영, 업무 개선 이런 것들을 했는데, 한 번도 이노베이션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이노베이션을 몇 번씩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M&A를 거쳐서 이노베이션 혁신들을 추구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평상시 때는 계속 리노베이션을 하다가 적절한 한 포인트 때 이노베이션을 한 번씩 터뜨려주는, 그래서 기업 규모를 키우고 성장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리노베이션, 개선은 뭐냐면 철저히 군사를 빼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플리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아주 단순화하는 작업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회의록 굳이 만들 필요 있냐? 왜냐하면 회의록 만들자고 너 이거 쓴다고 작성하지, 그다음에 몇 페이지 지나면 거기다가 이제 스태프를 찍고 뭐 이렇게 예쁘게 꾸미려고 하지, 그다 본질에 필요 없는 거잖아. 그리고 네가 할 말 있으면 차라리 보고서 만들지 말고 그냥 와서 얘기해 라고 될 수 있으면 보고서 안 맞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꼭 우리 직원들 있으면 외근 나갔다 오면 꼭 퇴근하기 전에 얼굴 좀 찍고 가? 굳이 그럴 필요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각각 지역에 있는 스마트 스테이션에 가서 업무 뒷마무리하고 가든지 아니면 뭐 알아서 하든지, 굳이 그런 격식이라는 걸 안 따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이런 분들이 한두 해 혁신하다가 잘리면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분의 최대의 장점은 15년간 계셨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우리 LG가 구본무 회장님으로 세대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풍 물갈이가 됐거든요. 근데 이분 66세인가 그런데 이분 안 잘리셨어요.
그러니까 유임이 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LG생활건강에 더, 그러니까 꽤 나이가 많으신 대표이사로 지금 계신데 아마 더 유임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인데 대표적인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도 학교에서 있어 보니까 그 상관한테 결제 받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결제 올려놓고 결제 안 떨어지면 혹시 심기가 불편해서 결제를 안 했었을까 뭐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치. 그럼 아시잖아요, 누군지. 저는 결제 안 해봤어요. 아, 예. 남편분이 그 결제 받느라고 고생하고 혹시 그러면 왜 결제 안 했어? 야, 이런 거는 대면 결제하지 결제 찍어 올려놓고 네가 그렇게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퇴근하기 전에 결제를 올려놨으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외분만한 거 다 이분이 결제해놓고 있어요. 밤새 결제를 해놓고. 그래서 밤새 알아서 해놨다가 출근할 때 벌써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업무 처리 속도, 빠른 결제. 그러다가 본인이 궁금하면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답니다. 담당자 선에서. 그리고 보통 우리가 회장님 있고 그러면 말단 직원이 회장님 만날 일이 거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계속 회장님 출근해서 주된 해야 되는 일들은 출근해서 기본적으로 6시간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근데 이야기하는 동안 얼마? 2, 3분 동안 계속 대기해서 사람 말단 직원도 담당자서 물어보고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업무 시간의 대부분은 담당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시간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일반 회사도 사장님 만나기 하루에 별따기인데 이건 담당 직원과 소통하는 회장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다가 이제 잘 모르는 부분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하더라. 그러면 자기가 멘토링 해줄게. 그러니까 멘토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에서 그러니까 지시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멘토하는 멘토형 CEO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회장님이, 부회장님이 어떤 업무 스타일을 갖고 있냐면 거의 15년간 이분이 P&G 출신인데 영입해 왔거든요. 거의 삶의 패턴이 동일하대요. 아침 6시에 무조건 출근, 2시간 동안 그동안에 해야 될 정리할 거, 생각 정리 이런 것들 다 리뷰 2시간 동안. 그럼 8시가 되면 문을 딱 연대요. 그럼 8시부터 11시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2, 3분 단위로 와서 보고하고 리뷰하고 검토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3시간 딱 하고, 그러면 11시 되면 다시 문 잠궈요. 그러면 1시까지 뭐냐면 밥을 드시는데 혼자 드신대요. 절대로 직원과 식사 안 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직원과 식사하면 왜 친분하게 싸는 게 아니라 편해하게 되고 인사고과 할 때 오판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할 말 있으면 2, 3분 올 때 하지. 그 밥 먹을 때 자꾸 만나면 누구는 같이 밥 먹는 라인, 밥 안 먹은 라인. 이거 쓸데없는 시간 쓰지 않느냐. 그래서 철저히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 혼자 문 걸어놓고 혼자 혼식해서 드시면서 남는 시간 또 다시 페이퍼 보시고 검토 자료 보고 다시 1시 되면 문을 열어서 3시간 동안 1시부터 4시까지 또 계속 이렇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4시 딱 되면 칼퇴근. 근데 칼퇴근해서 이분이 뭐 하는가 봤더니 LG생활건강이니까 패션, 생활, 라이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화점도 가고 어디에도 가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절대 회식 없고 술 안 먹고 골프 안 치고 관용차 안 타고 다니는 뭐 이런 대중교통, 왜냐면 리더가 되려면 대중교통 이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삶의 패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퇴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뭐 백화점도 갔다가 어디 갔다가 소비다 샀다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라이프 삶을 15년 동안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삶을 패턴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루틴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삶의 패턴이 거의 하루도 바뀐 적이 없이 이런 패턴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상적으로 단순 반복하는 것, 이게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것을 꾸준히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반복된 습관이 개인의 습관이자 회사의 습관으로 남아져 있더라. 그게 소위 말하는 LG생활건강이 갖고 있는 강력한 강점 역할들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런 기반이 깔려져 있다가 이노베이션을 할 때는 NMA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NMA를 하면은 인수합병하면서 망그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팀은 어떻게 하냐면 인수하려고 조사할 때부터 미리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서 M&A 조사팀으로 보내고, M&A 조사팀으로 갈 때 조사를 할 때 미리 이렇게 얘기한대요. 너는 만약에 M&A 되면 너 그 회사로 발령날 거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착출해서 가는 사람들은 최고 엘리트를 뺏기니까 싫어하잖아요. 근데 계속 최고 일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빼서 그 업무 M&A 팀에 넣고 조사해.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어떻게 조사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가서 일할 회사니까
철저히 잘 조사하겠잖아요. 근데 대부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M&A 하는 팀 따로 있고 나중에 가서 협상하는 팀 따로 있고 실제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조기에 M&A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제 내부적으로 융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철저히 모색하고, 그리고 한번 그 회사가 우리 거로 됐으면 철저히 우리랑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은 회사랑 한 번도 M&A 한 적이 없고,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100% 도움이 될 회사만 M&A 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 작은 회사를 M&A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데, 우리 치약은 일반 생활용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약품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의약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생활건강 입장에서 볼 때는 치약을 해외 수출하고 싶은데 계속 의학 시스템이랑 우리가 잘 역량이 없고 몰라서 진출 못하는 부분들이어서 해외 치과 그런 의학 전문 역량이 있는 회사랑 NMA를 했는데, 이때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돈 된다고 아무 회사나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 회사랑 시너지가 효과가 있는 데만 NMA를 했고, 내가 모르는 분야, 잘 모르는 분야는 철저히 그거 하지 않았다라는 원칙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M&A를 할 때 어떤 게냐면 서로 다른 회사가 융합하면서 몇 개나 하냐면 15년 동안 40개를 합병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규모를 엄청 키웠어요. 그때 비약과 점프를 했고, 이게 꼭 F1 경주를 얘기하는데, F1 경주가 자동차 경주잖아요. 근데 자동차 경주가 재미난 거는 어떤 거냐면, 홍성태 교수님의 강의도 나오는데, 한 1시간 동안 F1 경주를 하면 아주 치열하게 최고의 속도로 달리는데 1등, 2등, 3등이 거의 0. 몇 초 사이밖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시간 내내 몰입해서 쉬지 않고 쭉 간다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타임 없이. 그 F1 경주. 그러니까 M&A 할 때는 그렇게 몰입해서 집약해서 최고 역량을 다 버려서 확 융합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때 뭘 했냐면 비약적인 성공.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규칙적인 루틴, 리노베이션. 평상시 때 리노베이션, 한 번씩 이노베이션. 이것을 섞어가면서 사용했더라. 그리고 또 멀리 보면서 씨를 뿌리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이 전에, 훨씬 전에 그 시진핑 아내가 펑리 위안이라고 되게 유명한 가수 연예인이었잖아요. 그 시절 때부터 화장품, LG생활건강에 화장품을 이렇게 보내줬대요. 그래서 썼대 계속. 근데 계속 아시아퍼시픽이 아모레퍼시픽에 계속 밀리고, 중국에서 밀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뭐 했는데 중국 진출하기 너무 어렵고, 근데 평리 위안이 아름답고 위유니까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평상시에 화장품 못 쓰세요? 저는 LG생활건강에 후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박이 나왔고, 갑자기 역전을 해버리는 그런 기라성인데, 이거는 미리 알고 있던 게서 장기 미래를 보고 계속 투자했던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밑밥을 계속 깔아주면 언젠간 불이 붙었을 때 그때 고도 성장하게 되는. 따라서 평상시 실력을 잘 갖춰놓고 있다가 M&A와 장기 미래를 보고 밑밥 깔아놓던 거가 혁신적인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더라라는 통찰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NMA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NMA를 40회니까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사들인 거고. 특별히 코카콜라 같은 데 인수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계약직 융합 전략을 수립해서 사전조사팀에 최고 엘리트 넣어서 M&A 조사 기업 인수를 했던, 발령내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고요. 아까 후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브랜드 제품이 한방이라는 브랜드 같은데, 한방은 느낌이 한방이지만 컨셉 자체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려면 뭘 했냐면 한방 말고 더 좀 사람들의 좀 다가올 수 있는 컨셉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궁중이라는 컨셉으로 바꿨어요. 궁중은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프리미엄 전략에 딱 맞거든요. 궁중. 그래서 그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바꾸고 럭셔리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임금이 입는 왕비가 입는 옷의 컬러인 뭐 붉은색으로 바꾼다든지, 궁중 라인업으로 다. 그러니까 당신이 소위 말하는 왕비 같은 삶을 살려면 이 라인업으로 바르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건 한 방을 뛰어넘는 거죠. 이런 컨셉들을 바꿔서 성공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에 이분이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뭐냐면, 어찌든 파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부서, 인사팀이든 무슨 부서에 있든지 다 마케터가 돼야 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 부회장님이 원래 출신이 뭔가 봤더니 마케팅 잘한다고 알려는데 마케터 전문가가 아니라 원래는 CFO 출신, 그러니까 재무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숫자 있는 거에 익숙하고 재무제표 보는 게 익숙한데
마케팅 감각이 뛰어난 거죠. 근데 그는 뭐냐면 누군지 기업에 있으면 마케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마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타겟 컨셉을 이분은 독특하게 바꿨어요. 우리 보통 고객을 커스터머잖아, 커스터머. 근데 커스터머의 개념은 이해관계자까지 다 내부 고객도 있고 외부 고객도 있고 이해관계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로 바꾸냐? 우리 타겟은 커스터머가 아니라 컨슈머로 보자. 왜냐면 진짜 우리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을 포커스해서 그 사람들의 만족하는 거 하지 다른 이해관계자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의 카테고리에 있어서도 더 집중할 그룹인 이거를 진짜로 사용할 사람들이다 라고 더 날카롭게 만드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적으로 감각이 뛰어났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대가 변화하는데 매체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그래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TV 광고 확 때리고 마는데 이분이 계속 각종 모니터링 매체 하니까 이분들이 TV 이런 걸 열심히 보거든요. 매체 변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마케팅 채널이 변한다는 걸 알고 전통 TV 채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매체별로 그냥 ROI 개선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요 부분은 TV 때리면 좋아. 이거는 이영화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매체별로 ROI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보고받고 만약에 ROI 상황이 나쁘면 버리게 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료는 철저히 PPL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컨셉들이 나온 거고 퍼스널 케어 제품들은 예를 들면 버스 광고가 더 맞더라. 뭐 이렇게 이건 다 실험조사 통해서 나왔고요. 이 사람이 뭘 잘하냐면 엄청나게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 조사, 시장 조사 철저히 하고 감에 의해서 직관하면 바로 실험 테스트하고 실험 테스트가 오케이 하면 계속 바꿔나가는 거. 일단 저지르고 수습하는. 저지르고 마케팅. 그러니까 일단 제품 하나, 요거 컨셉으로 막힐 것 같은데 그러면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벌써 출시해보고 거기서 고객 반응 거서 수정 보완해서 제품 컨셉을 완성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이더라. 그래서 보니까 계속 숨어있는 고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소비자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마케터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니즈, 소비자의 불편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걸 찾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구, 불편함 찾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 것. 이게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마케팅의 니즈를,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서 진정 있게 전달하는데 절대로 실제보다 더 잘한 척 하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전달하자는 거죠. 왜냐면 있는 척 하거나 있어 보이게 하면 그게 단시간에는 성과가 나오는데 그게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의 소위 말하면 브랜드나 우리의 제품의 컨셉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오버하지 마. 전형적, 그래서 정도 경영 되게 주장하고 LG스럽죠. LG. 전형적인 LG스러운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CEO입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이 리더십을 갖도록 계속 노력하는데 제가 좋은 문구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리디북스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열함이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 남들보다 더 많은 열정과 사명감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열정과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네가 리더가 되고 싶어? 치열해야 돼. 사명감 가져야 돼. 열정 가져야 돼. 라고 권면을 했고 그리고 리더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결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의사결정 내려주지 않는 리더는 리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의사결정 빠르게 듣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틀리면 수정하고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수정하면 되니까. 이 사람은 그 CEO가 결정 내렸다고 내가 잘못 내렸네.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나 계속 바꿔나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도 아니다. 단 결정할 때 질을 높은 결정을 해야 되고 이왕 같은 결과를 낼 뿐은 10페이지씩 말고 한 페이지에 압축해서 단순하게 결정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스토리를 쭉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창업자를 격려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창업자는 이노베이션을 지향하는 건데 그 이노베이션답게 성공하려면 소위 말하면 실력을 갖추겠다. 아까 리더십 얘기도 있고 반복적으로 루틴한 사람들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파일로 제품들을 내고 그다음에 거기는 린 스타트업에 관한 컨셉과도 동일한 것 같고 이런 철학들을 갖고 있었기에 LG생활 건강이 지금의 LG생활 건강이 된 것 같습니다. 북 리뷰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